자, 마지막 보기 일단 아까 2차 함수 공식 나와 있는 거 그 옆에 그 밑에 개념 보충에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처음에 정적분 하면서 얘기했던 거 정적분은 부호를 가진 넓이다 그 얘기가 그 밑에 써져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자, 다음 오른쪽 다시 왼쪽으로 와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야. 자, 그래서 여기가 y 꼴 fx고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y 꼴 gx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 x 이퀄 a 여기 어딘가 x 이퀄 b로 이렇게 둘러싸인 나는 이놈의 넓이를 알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이놈의 넓이는 내가 선생님이 처음에 구분구조법을 보여준 이유가 어차피 이 넓이를 구한다는 건 얘를 직사각형으로 쪼개서 그 넓이의 합으로 얘를 구한다는 그런 개념, 그런 발상 아니었어요? 네. 맞아? 그걸 구분구조법이랑 불렀던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넓이는 어차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거야. 위에 거가 fx 빼기 밑에 거가 gx dx를 해주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갖고 a부터 b까지 주르륵 적분을 한다는 말이 이 넓이들의 합을 구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됐어? 그래서 항상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해갖고 쭉 적분을 해주면 거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 됐어? 이게 기본 개념인 거고. 그런데 나는 이 적분 구간에서 항상 얘가 위쪽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fx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fx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gx는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그래서 x 이퀄 a는 여기 있고 x 이퀄 b가 여기 있고 얘가 두 점 C에서 만나는 거지. 그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야. 얘는 구간을 나누는 거야. 인테그랄 a부터 c까지는 뭐가 위에 있어요? fx가 위에 있죠?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 fx 빼기 gx 괄호 닫고 dx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인테그랄 c부터 b까지는 뭐가 위에 있어요? 이번에는 gx가 위에 있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gx에서 밑에 있는 fx를 빼갖고 적분을 해주면 얘가 넓이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아까 y꼴 fx가 이렇게 있잖아요. y꼴 fx가 이렇게 있고 x축이 있을 때 여기 a, b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얘는 이게 위에 거가 되는 거고 이게 밑에 거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y꼴 0이잖아.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뺀 거. 이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바로 열고 fx 빼기 0의 dx인데 fx 빼기 0이 fx랑 똑같은 거니까 fx를 적분하면 이 넓이가 나온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밑에 있을 때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항상 위에 놈이 뭐고 그래프를 그려서 위에 놈이 뭐고 아래 놈이 뭔지를 판단해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갖고 쭈르륵 적분을 하면 나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 내용인 거고. 자, 그래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보기 양변을 1번에 두 함수 fx, g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얘도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지만 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닫혀 있어야지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닫혀 있지도 않은데 연속도 아닌데 닫혀 있지 않거나 연속도 아닌데 넓이를 구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요 얘기가 있는 거야.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갖고 적분하면 된다. 자,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보면 그게 제일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얘기인 건데 함수 y꼴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림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좀 이해를 시켜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예를 들어 설명을 할 거야. 이게 이제 구간이 따르게 되거나 그래프가 다른 놈이어도 어차피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고 역함수를 그릴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Y 꼴 X를 하나 그려놓고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봐요. 그럼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우리 역함수의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랑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 아니에요? 됐니? 그럼 대칭인 모양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f 인버스 x가 생겼을 거야. 그때 뭐를 구하라고 시킨 거냐면 fx와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넓이를 구하라고 시킨 거야.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fx가 3차 함수라고 해봐. 그럼 여러분들 3차 함수의 도함수, 아니 그러니까 역함수 f 인버스 x를 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되니? 그러면 나는 fx와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시켰으니 만약에 내가 이 좌표를 알 수 있어? 이 좌표가 a고 이 좌표가 b가 된다라고 하면 fx랑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빼기 f 인버스 x의 dx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되니?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얘를 못 구하는 거야. f 인버스 x를 구하는 방법을 몰라. 물론 우리 1학년 때 수학하에서 f 인버스 x는 x랑 y의 자리를 바꾸면 구할 수 있다라고 배우긴 했지만 실제 그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가 1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요 정도로 한정이 되는 거거든. 아니면 여러분들 수1에서도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정도는 간단하게 역함수를 구할 수 있었지만 삼각함수 이런 것도 역함수 못 구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못 구해. 대학교 과정에 가면 다시 삼각함수도 역함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못 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fx에서 f 인버스 x를 빼갖고 절대값 씌우고 적분을 하면 fx와 f 인버스 x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만 f 인버스 x를 알 수가 없잖아요. 혹은 만약에 3차 함수라도 물이 좋아서 f 인버스 x를 구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fx가 x세제곱 이런 거는 나는 f 인버스 x가 x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기는 하거든. 되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구했다 치더라도 얘가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적분을 못하죠. 그쵸? 이건 이제 미적분 가야 적분할 수 있는 거지. 그 미적분이라는 과목에 가야 얘가 적분이 가능한 거지. 여기서는 우리 적분을 못하잖아. 되니? 그런데 나는 이 수투에서 이런 걸 계산을 시킬 거야. fx랑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시킬 건데 걔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어차피 fx랑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 요거 fx와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넓이랑 위 넓이가 서로 대칭 모양이어서 넓이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놈을 이렇게 f 인버스 x를 구할 수도 없고 설령 f 인버스 x를 구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적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놈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에서 fx를 빼갖고 적분한 놈의 2배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x와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1학년 때 역함수 얼마나 배웠던 걸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fx가 무슨 함수일 때뿐이냐면 우리 증가함수일 때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감소함수면 fx랑 f 인버스 x가 만나는 점이 y 꼴 x 위가 아닌 점에서도 fx랑 f 인버스 x가 만날 수 있거든요. 감수만 해도요?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이 y 꼴 x가 아닌 다른 엉뚱한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됐어? 그럼 그렇다면 그때는 fx랑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y 꼴 x에 대해서 2등분 되지 않거든? 그럼 그때는 이렇게 못 구해요. 됐어? 근데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겠죠? 됐어?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된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면 fx,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y 꼴 fx의 그래프와 y 꼴 x의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fx랑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fx랑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그걸 2배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다음 마지막 여기 없는 거 하나 또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이거야. 우리 앞으로 뭐를 계산을 시킬 거냐? 이거 보세요. 이것도 거기 적을 데가 별로 없네요. 노트나 뭐 이런데 아니면 이 뒤에 뭐 없냐? 여기 적을 때 맨 끝에 메모라고 된 데가 있긴 하네. 이런 데다 적어놓으세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적는 걸 잘 적어놔야 진짜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뭐냐면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볼 거거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y fx가 이렇게 있고 여기 a 여기 fa 여기 b 여기 fp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이걸 물어볼 거예요.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f 인버스 x dx의 값을 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f 인버스 x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한정적인 경우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운이 좋아 f 인버스 x를 구했다 하더라도 되니 그게 적분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되니? 그런데 나는 f 인버스 x와 x 이퀄 fa, x 이퀄 f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거든. 이거를 계산을 시킬 거거든. 그럼 그때는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요렇게 둘러싸인 넓이가 우리 뭐라고 했었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했었고 우리 이놈은 f 인버스 x는 얘를 y축 얘를 x축으로 보면 이 그래프가 그대로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y 이퀄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다는 건 x축이랑 y축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월정한 x축, 그러니까 얘를 x축, 얘를 y축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y 이퀄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만 거꾸로 얘를 y축, 얘를 x축이라고 생각하면 이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y 이퀄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 f 인버스 x의 그래프를 x축 위에서 fa부터 fb까지 적분을 하잖아. 그러면 요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요렇게 만들어진 이 도형의 넓이가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f 인버스 x dx가 되는 거예요. 요게 x축이거든. f 인버스 x라고 하면 얘가 x축이 되는 거니까 그 x가 fa부터 fb까지 변할 때 fa부터 fb까지 변할 때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요 정적분 값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됐어? 따라서 요놈과 요놈을 더한 건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뺀 것과 똑같지 않겠니? 됐어? 그래서 우리 공식을 하나 적어놓는데 뭐라고 적어놓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하고 플러스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f 인버스 x dx를 더한 건 항상 b 곱하기 fb에서 a 곱하기 fb를 뺀 것과 똑같다. 이거를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얘를 뭐를 물어볼 거냐면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얘를 물어볼 때 쓰는 거야. 얘를 구할 때 쓰는 거야. 왜? 난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계산할 수 있어. 정적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주어지는 값들일 거거든. a와 b의 값도 주어지는 값들일 거라 이거 b 곱하기 f 빼기 a 곱하기 f b 곱하기 fb는 큰 사각형의 넓이 a 곱하기 fa는 작은 사각형의 넓이. 그래서 큰 사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사각형의 넓이를 뺀 게 얘랑 더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면 나는 이 f 인버스 x의 적분값을 얘랑 얘로부터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 문제가 수능 나온 적 있어요? 나온 적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몇 번 문제를 볼 거냐면 여러분들 71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71번. 이런 거 풀 때 쓰는 거거든.
71번 문제를 보세요. 71번 문제를 보면 fx가 x제곱 더하기 1이래. 아니 70번, 그냥 70번을 보자. 71번은 또 선생님 이거 이차함수니까 그냥 뭐 해서 하면 되잖아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70번 문제를 볼게요. 자, 70번 문제를 보면 함수 fx가 x세제곱 더하기 x 빼기 1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인테그랄 1부터 9까지 gx, d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걸 지우고 70번 일단 같이 봐. 70번 fx가 x세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래요. 맞죠? x세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래요. 그리고 이거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gx는 f 인버스 x고 그때 인테그랄 1부터 9까지 gx, dx의 값을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 저 함수 역함수 구할 수 있어요? 없죠. 못 구해요? 못 구해요. 나도 못 구해. 여러분들 못 구하는 거야. 저 역함수 몰라요. 3차 함수 역함수 어떻게 구할 건데? 됐어? 그래서 3차 함수 역함수를 못 구해요. 그럼 역함수를 gx를 못 구하는데 gx를 1부터 9까지 적분하래. 내가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됐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자 여기 봐라. 여기 있는 1이라는 놈은 f2라고 똑같니 안 똑같니? 똑같아요. 그죠? f1이 1이야.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냥 톡박으로 때려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9는 뭐랑 똑같아요? f2랑 똑같아요. 맞나요? 네. 맞지? f2를 하면 8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되게 딱 9인 거 맞지 않니? 그러면 저기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이 공식에 의하면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9까지. 근데 그 1이 f1부터 9는 f2까지 gx dx gx가 f 인버스 x dx니까 우리 이놈이 2 곱하기 f2 빼기 1 곱하기 f2라고 똑같다? 이게 요 공식을 쓰면 그대로 저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우리는 이거를 계산하라고 시킨 거지만 이거를 구하라고 한 거지만 얘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 이놈을 구해서 그걸 저기서 집어넣어서 얘를 거꾸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자 보세요. 일단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x세제곱 더하기 x 빼기 1의 dx는 적분을 해주면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빼기 x의 1부터 2까지니까 4분의 1에다가 4제곱이면 2의 4제곱에서 1의 4제곱을 뺀 거 15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면 3 여기는 마이너스 2 빼기 1은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4분의 15 플러스 2, 2, 3, 2, 6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이게 4분의 17이죠. 일단 됐어? 그럼 얘는 계산이 됐고 그 다음 우리 F2는 9였고 얘가 9예요. 그 다음 F1은 1이었으니까 얘는 2, 9, 18 빼기라면 17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나는 인테그랄 1부터 9까지 F1이 1이고 F2가 9예요. 그래서 gx, dx가 우변 17 빼기 앞에 있는 거 4분의 17을 빼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는 4분의 68에서 17을 뺐으니까 51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거야. 얘를 모르잖아. 이 공식을 모르잖아. 그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됐어? 근데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해. 원래는 이거를 공식처럼 거기 보면 공식 이런 공식 안 써져 있죠. 됐어? 이런 공식이 안 써져 있고 원래는 어떻게 풀라고 시키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풀라고 시키는 거거든. 자 봐라. 내가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럼 f1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지나고 f2가 9였으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f2가 9 하면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놈이거든요. 됐니?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9까지 gx, dx의 값을 구하라는 건 1부터 9까지 gx, dx 이 넓이를 구하라고 시키는 거거든.
됐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fx의 그래프니까 gx는 y꼴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킨 놈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y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요 그래프가 뭐랑 똑같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1,1을 지나가고 여기는 2, 보였으니까 9,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2 그래서 요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그럼 이게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1부터 9까지 gx, dx는 이 넓이를 구하라고 시키는 거잖아. 되니?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전체 넓이에서 요 넓이에서 요거 빼고 요것도 빼주는 거지. 그런데 요 뒤꿈치 부분의 넓이가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가 되는 거거든. x 이꼴 1, x 이꼴 2, y 이꼴 fx,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얘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가 되는 거고 따라서 나는 이 사각형 이 넓이에서 요거를 빼고 그래서 이게 16 빼기 1하면 17 해서 요 놈을 빼주면 우리 요 그래프의 넓이가 됐다. 이거를 매번 하라는 거야. 근데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러는 게 귀찮아 안 귀찮아? 이거 꽤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y꼴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과정도 귀찮으니까 이 공식이 안 먹히는 문제는 없어요. 이거 무조건 다 먹히는 거야. 이거 이 fx의 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뭐 역함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f 플러스 x dx가 b 곱하기 fb 마이너스 a 곱하기 fa 부호 함수의 모양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공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저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그런 함수는 없어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중에서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함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 a가 양수든 음수든 뭐 이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넓이 얘기고요. 그래서 넓이 구할 수 있으면 되고 근데 그 넓이를 구할 때 항상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갖고 적분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가 위에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적분할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곡선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항상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갖고 적분하면 된다. 무조건 넓이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갖고 적분한다. 이렇게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만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굳이 적분을 하지 말고 공식으로 빠르게 계산하는 게 좋겠다. 빠르게 계산하는 게 좋겠다. 정도까지고. 자,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위치와 거리인데 우리 앞에서 도함수의 활용을 할 때 우리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속도가 된다라고 했었지. 그럼 이번엔 거꾸로 속도를 적분하잖아요. 인테그랄 속도를 적분하면 dt 속도가 이제 t에 대한 함수니까 얘를 적분하면 우리 뭐가 나와? 위치가 나와요. 그래서 부정적분을 하면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위치가 나와요. 되니? 근데 중요한 건 정적분이지.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얘는 뭐가 나오는 걸까요? 이동한 거리. 거리가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거는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예요. t가 a일 때와 t가 b일 때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고 했잖아. 그 위치에다가 b 집어넣은 거에서 a 집어넣은 걸 빼는 거라고. 따라서 t가 a일 때부터 t가 b일 때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동 거리 아니에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점 p가 여기 있었어. 여기 있던 점 P가 막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어. 그럼 움직인 거리는 0이 아니지. 하지만 위치의 변화량은 0이에요. 똑같잖아.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가 똑같잖아.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0. 근데 실제 움직인 거리는 0이 아니죠. 다를 수 있어요. 됐어? 그래서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움직임 거리도 물어볼 건데 그럼 움직임 거리는 뭘 접근하면 되냐면 움직임 거리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t가 a일 때부터 t가 b일 때까지 어떤 점이 움직임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속력을 접근하면 되는 거고 우리 속력이라는 건 속도에다가 뭐를 씌운 걸 속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치 절대값을 씌운 놈을 접근해주면 얘가 움직임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위치하 거리 202페이지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 위치가 x 이퀄 ft이고 t 이퀄 t0에서의 점 P의 위치가 x0일 때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 x는 ft인데 걔가 x0 더하기 인테그랄 t0부터 t까지 vt dt라고 했잖아. 됐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현재 위치는 우리 처음 위치 플러스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다. 이렇게 현재 위치를 계산하려고 하면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걔가 처음 위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되는 거야. 물론 현재 위치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속도를 부정접근을 하면 돼. 근데 속도를 부정접근할 때 처음 위치가 왜 필요하냐? 적분상수 있어야죠. 적분상수,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어디를 출발했다 이런 말이 없으면 속도를 접근해서 위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위치의 적분상수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됐니? 그래서 어떤 특별한 순간에서 위치를 줄 거야. 됐니? 그럼 그놈을 갖고 적분상수를 구해서 거기다 t값 집어넣으면 현재 위치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 위치의 변화량은 실제 부정적분을 하지 않고 얘는 정적분 값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정적분 값에다가 처음 위치를 더하면 걔가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됐니?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거거든. 그걸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됐니? 즉 내가 여기 어떤 수직선이 있어. 수직선이 있는데 0이라는 점을 P가 출발했어. 그래서 출발해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1이 되는 점에서 P가 딱 멈췄어.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맞아? 그 위치의 변화량을 속도를 접근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됐죠? 반면에 그 속도에다 절대값을 씌워서 구하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수도 있지만 얘가 뭐 왔다 갔다 하다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실제 움직임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접근하면 그 실제 움직임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 x는 x0 처음 위치에다가 플러스 t0부터 t까지 vt dt 즉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면 현재 위치가 나온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시각 t 이퀄 a부터 t 이퀄 b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를 하면 된다. 즉 vt를 접근하면 fx가 나오는 거, ft가 나오는 거니까 그거 b 집어넣은 거에서 a 집어넣은 걸 빼면 즉 정적분 값은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는 거지.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 양을 알 수 있는 거다. 중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절대값을 씌워서 접근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운동을 분석해야 알 수 있는 거지. 이 정적분 값만 갖고 중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음 양가로 3번에 시각 t 이퀄 a부터 t 이퀄 b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s라고 하면 이 s는 vt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접근하면 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 내용까지가 여러분들이 정적분에 하는 우리 수투 내용 끝이 되는 거고 물론 지금 선생님이 위치와 거리를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얘네들을 갖고 또 뭐 움직임 정지할 때까지 움직임 거리를 구하라 뭐하라 하여튼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됐어? 그럼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겪어봐야 되는 거고 자 일단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선생님이 대표적인 문제를 계속 풀 테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2번 문제를 볼게요. 자 곡선 y는 6x제곱 빼기 10x와 x축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fx가 6x제곱 빼기 10x예요. 지금 G12번을 푸는 거야. 그래서 fxy가
y꼴 fx가 6x제곱 빼기 12x라고 주어져 있고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얘는 6x가 되고 x 빼기 2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 아래로 볼록인 놈이고 x축하고 0과 2에서 만나는 놈 아니니? 됐어? 그래서 이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 넓이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fx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서 접근을 해야 얘는 그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가 6x제곱 마이너스 12x의 d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6x제곱을 접근하면 3x 아니지 2x 세제곱이죠. 미안해. 2x 세제곱 플러스 2x는 12x니까 미안해요. 마이너스 6x 제곱에 0부터 2까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다가 2 집어넣은 것에 0 집어넣은 걸 빼야 되는데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2만 넣으면 되겠죠? 그럼 8이 16, 마이너스 2는 4, 6에 24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 넓이가 얼마야? 8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넓이가 8이라는 거지. 됐어? 근데 매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귀찮아 안 귀찮아? 매우 귀찮지? 그래서 공식을 쓰면 이 넓이가 6분의 우리 절대값 6에다가 2 빼기 0의 세제곱 그럼 이게 8이라고 그냥 한 방에 쑥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쓰라는 거야. 됐지? 공식을 쓰면 이런 접근을 일일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됐죠? 이렇게 할 수 있다. 다만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나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 아무 때나 이차함수 접근시킨다고 해서 아무 때나 공식을 쓰는 건 아니야 얘들아. 됐어? 쓸 수 있는 경우가 한정돼 있어요. 아무 데나 막 들이대지 마시고. 자, 다음 15번 문제 한번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빼기 3 더하기 4가 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x dx는 0이 돼요. 다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빼기 3 더하기 4라고 주어져 있는데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x dx는 0이 돼요. 이때 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6, x는 9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죠. 다시 y꼴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6, x는 9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럼 일단 나 조건에 보면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x dx는 0이 돼요. 자, 그럼 0부터 6까지 fx dx가 0인데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x dx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0부터 6까지 이 사이에 x축을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야. 맞죠? 그래야지만 요 넓이나 요 넓이가 똑같아서 더하면 0이 되는 거 아니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계속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 뒤로도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럼 fx의 모양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안 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거야. 계속 올라가는 거야. 되니?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고 물론 이 구체적인 모양은 알 수는 없어요. 이 조건만 갖고 이 fx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일단 대강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6과 x 이퀄 6, x 이퀄 9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x 이퀄 6, x 이퀄 9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요놈을 구하라는 거 아니니? 그럼 이 구간에서 fx가 x축보다 위에 있어요, 아래 있어요? 당연히 계속 증가하는 함수니까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계산하면 되냐면 저 넓이가 인테그랄 6부터 9까지 fx dx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랄 6부터 9까지 fx dx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주어진 조건에서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연속함수라고 하면 좋지. 나는 이 fx가 무슨 함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되니? 그럼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봐. fx가 뭐랑 똑같다고 했어? 가족권에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빼기 3 더하기 4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 이놈을 인테그랄 6부터 9까지 바로 열고 f x 빼기 3 플러스 4의 dx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않겠니? 그럼 봐봐요. 이제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이번엔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요놈을 잘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fx의 그래프를 x축방으로 3만큼 표현시킨 거잖아. 되니? 그럼 얘를 다시 fx로 바꿔치기 하려면 요놈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면 이 fx 빼기 3이 fx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얘도 똑같이 3만큼 표이동시켜서 우리 이놈이 뭐랑 똑같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만큼 표이동시키면 얘는 3에 빠지니까 3부터 얘도 3에 빠지니까 6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6부터 9까지 4 dx라고 이렇게 쪼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즉 fx 빼기 3하고 4로 쪼갠 다음에 4로 fx 빼기 3으로 쪼갠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평행 이동을 통해서 요를 옮겨버리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 이놈을 그럼 3부터 6까지 fx dx에다가 이거를 더해야 되는 건데 내가 또 이놈을 알기가 어렵잖아. 되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또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또 fx 빼기 3 플러스 4에 여기는 뭐 dx 플러스 어차피 이거는 6부터 9까지니까 3 곱하기 4에서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넓이니까 y = 4와 x = 6, x = 9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사각형의 넓이니까 3, 4,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는 또 똑같이 0부터 3까지 그러니까 fx 빼기 3인데 얘를 평이동시키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에다가 플러스 4배의 아니지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4dx 플러스 또 12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니? 근데 얘도 12니까 나는 결국 이놈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 플러스 12 더하기 12는 2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0부터 6까지 fx dx가 0이라고 주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x dx가 0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아? 그니? 그럼 나는 얘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니까 자, 왜 저렇게 만들었냐면 0부터 6까지 fx dx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fx dx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어차피 얘가 어디서부터 끌고 온 거였냐면 인테그랄 6부터 9까지 fx dx 여기도 인테그랄 6부터 9까지 fx dx 여기서 끌고 온 거였거든. 됐니?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더하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우리 요식과 요식을 더하는 거죠. 요식과 요식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10이라고 돼 있고 깔끔하게 그냥 얘는 또 한 번 변형시킨 거니까 이걸 보지 말고 요식과 요 두 개의 식을 더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6부터 9까지 fx dx고 얘도 6부터 9까지 fx dx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저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좌변은 2배의 인테그랄 6부터 9까지 fx dx가 될 거고 우변은 얘랑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0 된다고요. 그 다음에 뒤에 12가 붙어있고 여기는 뒤에 24가 붙어있는 거니까 12와 24를 더하면 36 이렇게 되는 거겠지. 다시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0부터 3까지 fx dx하고 3부터 6까지 fx dx를 더하면 0부터 6까지 fx dx가 되는 거니까 걔가 0이야. 그럼 얘랑 더하면 0이고 10이랑 24가 있으니까 더하면 36, 는 3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지?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인테그랄 6부터 9까지 fx dx는 얼마가 돼? 18?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18, 4번이 답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건 일단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론하시고 그 그래프의 모양으로부터 넓이를 구하기 위해
우리 앞에 정적분에서 배웠던 모든 이런 도구들을 총동원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쉽진 않죠. 자, 다음 x축과 우리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한 번만 더 해보면, 자, 22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fx의 더함수 f'x가 x제곱 빼기 1이래요. 거기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x제곱 빼기 1이 f'x래요. 그리고 f0은 0이래요. 그럼 나는 fx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얘를 적분하면 fx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f0은 0이었으니까 뒤에 상수항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둘러싸인 부분이 어딘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겠니? 그래서 f'x를 보고, 지금 f'x가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 거기 있는 f'x의 그래프를 갖고 fx의 그래프를 추론하면 fx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x = 0이 어디야? 여기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과 1은 딱 중간? 여기가 x = 0이잖아요. 그럼 얘가 0,0을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0,0을 지나가는 거고, 따라서 x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x축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는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럼 이걸 구하라는 거지.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 선생님이 비율관계 가르쳐줬던 거 생각해보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고? 루트 3이 되는 거고, 1대 루트 3. 요거 비율관계 알려준 적 있죠? 따라서 나는 요 넓이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자 봐라,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라고 했지? 그럼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겠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0이니까 나는 이 넓이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루트 3부터 0까지 fx 3분의 1 x세제곱 빼기 x의 dx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니? 근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앞에 두 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접근을 해주면 두 배에다가 0 마이너스 루트 3부터 0까지인데, 얘는 접근해주면 12분의 1 x의 4제곱이 될 거고, x는 접근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될 거야. 마이너스 루트 3부터 0까지야. 그럼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필요 없고, 두 배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은 걸 뺄 거야.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3의 4제곱은 9가 되는 거거든? 그럼 12분의 9, 4분의 3인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다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빼는 거니까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2분의 3 빼기 4분의 3이면 4분의 3 곱하기 2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2분의 3, 4번이 답이에요. 계산할 거야 그냥. 되니? 근데 이 계산을 하기 전에 일단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고,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접근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니? 물론 선생님 저 비율관계 기억 안 나는데요? 이거 어떻게 찾나요? 그냥 이거 영장이 좀 찾으면 돼요. 되니? 그럼 얘가 3분의 1 x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라, 얘가 0이 되는 점이 x = 0하고 얘가 0이 되는 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비율관계를 안다면 조금 더 편하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것 뿐이야. 이해됐나요? 자, 다음 G23번도 한번 보시면, 요거는 그래프를 못 그리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거든? 이것도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보시면 23번이에요. 그래서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고, 함수 y = f 절대값 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생겼고, 쟤는 1과 3에서
x축과 만나는 놈이니까 x축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놈이에요. 그럼 y축은 어디 있어? 그치, y축이 있을 거 아니니? 되니? 그럼 그때 나는 y 꼴 f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x가 양수일 때는 그러니까 x가 음수일 때는 f-x의 그래프랑 똑같은 거고 x가 양수일 때는 fx의 그래프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x가 양수일 때 y축의 오른쪽에서는 fx의 그래프랑 똑같고 그 다음에 x가 음수 y축의 왼쪽에서는 f-x의 그래프랑 똑같은데 이 f-x의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아이고 너무 내려왔네. 미안해. 다시 그릴게. 여기서부터 와서 쭉 내려와서 요쯤 찍고 아이씨 이렇게 생긴 놈이 f-x가 되는 거야. 따라서 f 절대값 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저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야. 됐지? 그럼 어차피 y축에 대해서 대칭일 거니까 얘는 요 넓이랑 어디 갔어?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더해서 2배를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저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그린 도형의 넓이는 뭐가 될 거냐면 위에 게 fx고 밑에 게 0이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를 한 게 파란색 도형 요놈의 넓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색깔로 그린 요놈의 넓이는 뭐가 될 거냐면 이번엔 f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 이게 저 밑에 부분의 넓이가 될 거야. 여기는 왜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음수니까. 그치? 그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야 제가 양수값이 나올 거예요. 됐어? 그리고 어차피 양쪽으로 똑같은 게 2개가 있으니까 이거에다가 2배를 해주면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나씩 해주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는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d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곱 더하기 3x의 0부터 1까지 그럼 얘가 3분의 1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3분의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넓이 빠르게 구하는 방법 알려줬죠? 그래서 얘는 6분의 1에다가 3 빼기 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6분의 8 약분하면 3분의 4 그럼 넓이가 똑같네. 얘도 3분의 4 쟤도 3분의 4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3분의 8이 되지? 그리고 마지막에 2배를 해야 되니까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돼? 3분의 16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개념은 끝까지 했지만 문제는 끝까지 못 풀어줘서 이거 뒤에 거 남은 거 이번 주 금요일 두 번째 시간하고 마무리해서 넘어갈 거고요. 금요일날 첫째 시간은 오면 저거 주간 격주 테스트 그거 있을 거예요. 그냥 와서 보면 돼. 부담 갖지 마시고. 오케이,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